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드립니다. ISA 계좌에 대해서 그 개설 방법과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문의를 주셔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ISA 계좌는 그 수익금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상품인데요. 단점은 5년을 좀 묶어야 돼요. 물론 5년 동안 무조건 납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5년 동안 이 돈을 손대지 않아야, 물론 손대도 됩니다. 그런데 손대지 않아야 그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따로 추천드리는 상품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매력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5년 동안 묶어가지고 이런 비과세를 보는 게 매력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이 난다고 해서 모두 다 비과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수익금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저율과세 해주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내도 원금이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20%인 1200만 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200만 원에 해당하는 건 비과세인데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300만 원으로 만들어서 30% 수익이 나면은 그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9.9%를 차감해요. 그러면 그래 뭐 분명 세제 혜택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15.4%를 떼는 것보다 9.9% 떼는 게 매력이긴 하죠. 그런데 5년을 묶어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될까? 라는 좀 점점점이 있는 거죠. 올해 아마 ISA 계좌가 조금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매력적으로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든 저는 조금 꼭 이걸 꼭 해야 되나? 약간,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계좌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일단 소득이 이렇게 5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가능해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연간 2천만 원이니까 한 달에 166만 원 정도를 납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간 2천만 원씩 5년 동안, 그래서 최대 1억까지만 가능하다라는 상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계좌에서 자연스럽게 예금 적금을 하거나 RP를 투자하거나 펀드를 하거나 그다음 뭐 ELS, ETF 뭐 이런 것들도 다 뭐 가입하거나 투자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겁니다. 가입해놨다가 성과가 달성되면은 다 이 ISA 계좌에 넣었다가 다시 새로운 뭐 금융상품을 가입했다가 이런 것들이 다 자유롭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혜택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 여기 나오죠. 여기 맥시멈으로 이렇게 다 운영을 했을 때 세금을 원래 46만 원 정도를 떼야 되는데 얘는 9,900원밖에 안 뗀다. 이러니까 이 절세 효과가 이렇게 크다. 이게 ISA의 계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세제 혜택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점은 5년간 묶어야 된다라는 거. 네,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요 상품은 온라인에서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계좌 개설이 안 돼요. 이 소득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점을 한번 방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좌 개설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희 뭐, 신탁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1인명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포트폴리오 막 조정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신탁형으로 해야지 내가 마음대로 이제 펀드도 바꾸고 뭐 ELS도 가입하고 ETF도 가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구비 서류는 어떤 거냐면 뭐 신분증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 서명할 거니까 도장 따로 필요 없고 네, 요거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이런 소득 증빙 자료 있어야 됩니다. 네, 요걸 지참해서 가까운 삼성증권을 방문하거나 다른 금융기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소득 증빙 자료를 가지고 그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 오면은 이제 전산에서 이제 아이디 등록해서 이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 절차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금융상품 탭에서 저희가 원래 그냥 갖고 있는 종합계좌를 갖고 있으면 펀드도 가입할 수 있고 이렇게 뭐 펀드 찾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매도 해지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ELS, DLS도 가입할 수 있고 뭐 RP나 채권을 가입할 수도 있고 이 RP라는 게 그냥 RP 매매 눌러보면은 이렇게 기간이 짧은 걸로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 정도 되는 거고 기간이 뭐 1년짜리도 나오지만 뭐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좀
예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기간이 좀 짧아요. 네. 이런 걸 가입하거나 뭐 요 트레이딩에 가서 주식을 사거나 뭐 ETF 같은 걸 살 수가 있잖아요, 원래. 여기에서 이렇게 종목에서 아이고. 이렇게 종목에서 ETF를 바로 사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ISA 계좌, 그러니까 금융상품에서 ISA 폴더로 가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계좌 잔고 내 거 상황도 파악할 수 있고, 펀드 사고 팔고 할 수 있고, ELS 사고 팔 수 있고, 뭐 RP나 뭐 신탁 뭐 이런 거 사고 팔 수 있고, ETF 사고 팔 수 있어요. 이렇게 다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ISA 계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네, 지점 방문하셔서 ISA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신탁형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이랑 소득증빙 자료, 그러니까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거 가져가서 일단 ISA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아이디를 등록하시고 나면은 여기 ISA 가보면 내 계좌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없는데 네, 여기 계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만들면 여기 위에 상단에 이렇게 뜨겠죠. 여기에 돈을 넣어놓고 돈을 안 넣어도 여기에 계좌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 펀드 한번 가입해 볼게요. 이렇게 펀드 신규 매수 눌러서 이렇게 매수를 눌러보게 되면은 요 상단에 ISA 계좌라고 떠요. 네, 요 ISA 계좌를 선택하고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절차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지점을 방문하셔야 된다라는 거. 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펀드를 가입하거나 주식을 가입하거나 ETF를 가입하거나 이런 걸 원래 다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ISA 계좌 요 폴더에서 여기 내에서 이렇게 가입을 한다. 여기서 가입한 금융상품은 여기 조건에 따라서 이제 절세가 되거나, 그러니까 9.9%만 떼거나 아니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거나 이런 혜택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점은 네, 5년 동안 묶어야 된다. 물론 그 전에 깨서 해지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요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과 활용법은 다 설명드렸던 것 같고, 뭐 ETF도 투자 가능한 겁니다. 원래 ETF가 좋은 게 저희가 뭐 요즘 미국 그 기준금리가 막 인상한다고 그러는데, 그래 요즘에 그 농산물이 지금 굉장히 낮은 가격인데 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준금리가 인상하면 화폐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여태까지 원유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안 오른 게 뭐지? 그래 곡물 쪽이 좀 안 올랐잖아. 그럼 곡물 ETF를 한번 사볼까?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네, 일반 여기 내가 여기서 그냥 ETF를 그냥 사는 것보다 네, 여기에다가 사면은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ISA 계좌로 사면은 절세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네, 5년간 묶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